세계 대륙의 도랑과 포장도로 틈새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남은 평생 샴푸 한 병 더 살 필요 없이 매일 머리를 감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을 만들어냅니다. 수도승들은 중세 유럽 전역으로 이 식물을 날랐습니다. 방직 공장들은 이 식물을 중심으로 산업 전체를 구축했습니다. 오늘날 박물관 보존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 식물로 귀중한 유물을 관리합니다. 샴푸 산업은 어쨌든 이 식물을 묻어버렸습니다. 최초의 비누가 틀에 찍히기 훨씬 전, 최초의 화학 계면 활성제가 실험실에서 합성되기 훨씬 전부터 인류는 그들이 목욕하던 강가에서 자라는 거품 세정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세대 동안 사용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제조된 비누는 거의 5천년 전 고대 바빌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비누는 인간의 몸이 아니라 직물을 세탁하고 양모를 청소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피부에 직접 비누를 사용했다는 최초의 신뢰할 만한 기록은 4세기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기록된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제조된 비누도 없이 스스로를 청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끗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들은 피부를 문질렀습니다. 그들은 놀랍도록 건강했습니다. 그 답은 내내 그들 발밑 땅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 수도승들은 특정 식물을 유럽 전역으로 운반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1500년대 말까지 이 식물은 영국 전역의 가정과 작업장에서 표준 세정제가 되었습니다. 마케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역 협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잘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도원들은 원시적인 전초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석조 복도를 흐르는 공학적 물 시스템, 조직화된 화장실, 정해진 목욕 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세 수도승과 수녀는 육체적 청결을 내면의 순수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알려진 모든 청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보다 이 식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식물이 할 수 있는 일을 이해한 것은 수도승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직물 산업은 이 식물을 중심으로 전체 세정 작업을 구축했습니다. 천을 세탁하고 부드럽게 하고 마무리하는 전문가들은 풀러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풀러들은 이 식물의 잎이와 뿌리를 물에 끓이면 가장 섬세한 직물도 단 한 올의 실도 손상시키지 않고 세척하는 거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국 튜더 왕실이 입던 주름 장식과 레이스는 이 식물로 세탁되었습니다. 프랑스 상인들의 집을 거쳐간 고급 실크는 이 식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북프랑스 전역의 제분소들은 이 식물이 그 옆에 의도적으로 심어진 채로 지어졌습니다. 일부러 심어졌습니다. 계절마다 계속해서 수확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공중 목욕탕에서 연수제 역할을 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에서는 양치기들이 시장에 가기 전에 양떼를 씻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13세기 이탈리아에서는 수도승들이 이것이 표면과 도구를 소독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의 박물관 보존 전문가들은 오늘날에도 이 식물의 추출물을 사용합니다. 불과 196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 박물관에서는 골동품 테피스트리를 청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대체 불가능한 직물입니다. 600년 전 손으로 술을 놓은 중세자수, 현대 화학 세제에 닿으면 녹아버릴 수백 년 된 레이스. 이 유물들은 영국 시골길을 따라 길가의 도랑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식물에 맡겨져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은 매일 아침 플라스틱 병에 담긴 석유 유도체로 머리를 감습니다. 이 식물은 비누풀 소어포트이라고 불립니다. 학명은 사포나리아 오피치나리십니다. 사포나리아라는 단어는 비누를 의미하는 라틴어 사포에서 유래했습니다. 라틴어 오피시나리트는 상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유럽의 직물 상점에서 풀러들이 매일 사용했던 수세기 동안의 상업적 용도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bouncing bat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풀러의 herb, fuller's herb 또는 hedge pink 또는 비누 잡초 soapweed라고 부릅니다. 석죽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꽃식물입니다. 초여름부터 9월까지 섬세한 분홍색 또는 흰색 꽃을 피웁니다. 꿀벌과 나비를 유혹하는 향기로운 꽃송이를 형성합니다. 유럽, 서아시아, 북미 전역에서 야생으로 자랍니다. 아마도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처음 가져왔을 것입니다. 일단 도착한 후에는 지하 뿌리망을 통해 스스로 퍼져나갔고 현재 미국과 캐나다 남부 전역에서 야생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길가부터 태평양 북서부 강변까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식물을 수천 번 지나쳤을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정원에서 뽑아내어 아무 생각 없이 퇴비통에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비누풀의 잎이, 뿌리, 새싹, 줄기에는 사포닌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진정한 세정제입니다. 상업용 샴푸와 가정용 세제에서 발견되는 계면 활성제와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비누풀을 물에 부수면 실제 거품이 생겨납니다. 합성 비누와 같은 방식으로 기름을 분해하고 표면의 먼지를 제거합니다. 뿌리가 식물의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여름, 꽃이 만개했을 때 뿌리의 사포닌 농도는 20%에 달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뿌리에서만 최소 12가지의 독특한 세정 화합물을 분리해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사포닌은 박테리아와 싸우고 염증을 줄이며 피부 조직을 조여주고 보호하는 천연 수렴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할머니의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 그 어떤 합성 제품도 손댈 수 없는 귀중하고 대체 불가능한 유물을 관리하는 데 신뢰하는 것과 동일한 화학 물질입니다. 비누풀은 결코 유럽만의 고립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유인 대륙은 동일한 해결책의 자체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수천 년 동안 전통적인 머리 감는 시스템이 계속 사용되어 왔습니다. 인도 아대륙의 여성들은 3가지 식물을 조합하여 머리를 감습니다. 암라, 에임라, 인도 구스베리, 리타, 라이타, 비누나무의 열매, 그리고 시카카이, 시카카이. 인도 중부의 따뜻한 평원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갓이 도친 덩굴, 관목입니다. 3가지 모두 비누풀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종류의 사포닌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두피를 완전히 벗겨내지 않고도 먼지와 과도한 유분을 제거하는 부드러운 거품을 만듭니다. 현대 실험실 분석은 인도 할머니들이 수세대에 걸쳐 전수한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식물들은 산업용 계면 활성제와 관련된 부작용 없이 머리카락을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세척합니다. 인도 아대륙에서 식물 기반 헤어 클렌저의 사용은 하라파 이전 문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파키스탄과 인도 북서부 지역의 사람들이 4천 년 전부터 식물성 제재로 머리를 감았다는 의미입니다. 기자의 피라미드가 완성되기 전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개인 위생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제조된 비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동일한 사포닌 화학 물질을 함유한 식물에
의존했습니다. 사막 남서부에서 으깨어 거품을 낸 육합뿌리, 캘리포니아 언덕에서 파낸 비누뿌리, 그레이트 베이슨의 건조 지역에서 수확한 작은 용설란, 다른 식물들, 다른 풍경들, 동일한 거품, 화학 물질, 동일한 깨끗한 결과. 터키, 레바논, 시리아에서는 오늘날에도 비누풀의 뿌리가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단지 세척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바와 누가, 노갓와 같은 전통적인 중동 과자를 만들 때 비누풀 추출물은 이러한 과제 독특한 질감을 부여하는 특유의 가볍고 폭신한 거품을 만듭니다. 머리를 감는 동일한 식물이 디저트도 만듭니다. 영국과 프랑스 전역에서 수확되는 마로니의 열매에도 사포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누 열매 나무는 동남아시아부터 중앙아메리카까지 열대 지방 전역에서 야생으로 자랍니다. 비누풀은 북방구의 전체 온대 지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다른 대륙, 다른 문화, 다른 세기, 다른 언어, 동일한 화학 물질, 동일한 해결책. 그런데도 불과 2세대 만에 현대 세계는 이 모든 것을 화학 공장에서 제조된 단일 합성 분자로 대체했습니다. 이 분자는 황산 나트륨 라우릴, 소디움 라우릴, 술페이트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샤워실에 있는 거의 모든 샴푸병 뒷면에서 SLS라고 기재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 샴푸 산업을 움직이는 주요 거품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식물 기반 세정이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여전히 일반적이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전통적인 비누의 원료를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합성 세제가 저렴한 공장 생산 대체제로 등장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난 후 화학 산업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합성 물질을 밀어붙였습니다. 머리카락이나 피부에 더 좋아서가 아니라 산업 규모로 제조하기가 더 저렴하고 동일한 병에 담아 대륙 간 운송하기가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이 단일 경제적 계산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의 위생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연구자들은 SLS가 반복적으로 적용될 때 인체 피부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통제된 연구에 따르면 SLS는 여러 농도에서 측정 가능한 자극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1% SLS 용액을 피부에 24시간 동안 적용했습니다. 조직을 검사했을 때 SLS가 외부층 깊숙이 침투하여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준까지 축적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적용, 한 번의 세척, 하루 만에 화학 물질의 흔적이 7일 후에도 조직에서 여전히 감지되었으며 잔류물이 피부 속에 일주일 내내 남아 있었습니다. SLS는 단순히 두피를 세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표면에 서식하는 자연적인 박테리아 공동체를 교란합니다. 그 공동체는 문질러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1차 생물학적 방어선입니다. 매일 아침 산업용 계면 활성제로 그것을 벗겨내면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보호 생태계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추가 연구에 따르면 SLS는 피부 표면에 많이 침착되고 특히 모낭 내부에 농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축적이 모낭 자체를 직접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와 5%의 농도에서도 SLS가 상당한 수의 막힌 모공을 생성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약속하는 샴푸가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바로 그 모낭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신 비누풀을 사용할 때 일어나는 일과 비교해 보십시오. 직접적인 실험실 비교 결과 비누풀 추출물은 피부 조직의 단백질과 지질 모두에 대해 SLS보다 훨씬 더 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피의 보호 장벽을 거의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세척합니다. 프란치스코 수도승들이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불렀던 식물은 400년 후에 그것을 대체한 화학 물질보다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더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 샴푸 시장은 2025년에 380억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소비자들이 매달 새로운 플라스틱 병의 합성 계면 활성제를 구매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4주마다 한 번씩 가게로 가는 여행, 4주마다 한 번씩 처리되는 거래, 전체 사업 모델은 끝나지 않는 반복 소비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비누풀은 다년생 식물입니다. 한 번 심으면 다시 심을 필요 없이 매년 돌아옵니다. 뿌리줄기라고 불리는 지하 뿌리망을 통해 계절마다 바깥으로 퍼져나갑니다. 척박하고 방치된 토양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비료가 필요 없습니다. 자연의 거의 어떤 것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살충제가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인 간구량 외에 관계가 필요 없으며 공유지에 자유롭게 자라는 야생 식물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심은 것은 영구적인 샴푸 공급원이 됩니다. 영구적인 공급원은 누구에게도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수익이 없다는 것은 기업 투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투자가 없다는 것은 광고 예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고가 없다는 것은 세 세대의 사람들이 샴푸는 오직 컨디셔너와 바디워시 사이에 형광등이 켜진 선반 위의 플라스틱 병에서만 나온다고 의심 없이 믿고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학입니다. 비누풀은 씨앗으로 시작하거나 아마도 없애려고 하는 이웃이 나누어준 뿌리 분열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이나 부분 그늘에서도 자랍니다. 사질 양토부터 점토까지 거의 모든 토양 유형에 적응합니다. 활발한 번식 습관을 제어하고 싶다면 현관의 큰 양동이나 용기에 심으십시오. 한 식물은 한 번의 재배 기간 내에 군락을 이룹니다. 한 군락은 재배할 필요 없는 영구적인 자체 확장 공급원이 됩니다. 꽃이 만개했을 때 잎과 꽃을 수확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기후대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인 한여름입니다. 뿌리는 사포닌 함량이 연간 최고조에 달하는 가을에 파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선한 식물 재료를 잘게 썰어 끓는 물이 담긴 냄비에 넣으십시오. 냄비를 덮으십시오. 약 15분 동안 끓이십시오. 불에서 내리십시오. 완전히 식히십시오. 그런 다음 액체를 치즈천이나 깨끗한 수건을 통해 병에 거르십시오.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것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천연 거품 헤어 클렌저입니다. 원한다면 향을 위해 로즈마리 오일이나 민트 오일 한 방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거품은 상업용 샴푸보다 더 부드럽고 덜 자극적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그것은 두피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천연 오일을 파괴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합니다. 머리카락이 적응하는데 몇 번의 세척이 필요합니다. 그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는 플라스틱 병을 찾지 않습니다. 액체는 실온에서 약 일주일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보관하려면 가을의 따뜻한 방에서 뿌리를 체에 걸러 말리고 밀봉된 병에 넣어 식료품 저장실에 보관하십시오. 샴푸가 필요할 때마다 말린 뿌리 조각 한 줌을 물에 15분 동안 끓인 다음 거르십시오. 가을에 한 번 수확한 것으로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말린 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누풀로 머리를 감은 후에는 사과 사이다 식초 린스를 머리에 부으십시오. 식초 1물 4의 비율입니다. 이것은 두피의 자연적인 pH 균형을 회복시키고 어떤 상업용 컨디셔너도 재현할 수 없는 눈에 띄는 윤기를 더해줍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는 거의 틀림없이 정확히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누풀은 결코 단독으로 작동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지식 체계는
결코 단일 제품을 중심으로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샴푸 산업이 한 병에 압축하여 매달 가격을 올려 다시 여러분에게 판매한 완벽한 헤어케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세척이 이루어지기 몇 시간 전에 과정이 시작됩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따뜻한 코코넛 오일을 두피에 직접 바르고 뿌리까지 깊게 마사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기술은 챔피라고 불립니다. 이 단어는 식민지 무역 경로를 통해 전파되어 결국 영어 단어 샴푸가 되었습니다. 오일은 모발 줄기를 영양 공급합니다. 마사지는 모낭으로의 혈류를 자극합니다. 오일이 제 역할을 한 후에야 리타와 시카카이 페이스트로 실제 세척이 시작됩니다. 오일 먼저, 그 다음 세척입니다. 산업용 샴푸 모델은 이 전체 순서를 뒤집고 오일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로즈마리 차 린스는 두피를 자연적으로 자극합니다. 세척 후 머리에 붙는 쐐기풀 차는 뿌리부터 끝까지 모발 줄기를 강화합니다. 달걀 세척은 가늘어지는 머리카락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농축된 단백질을 직접 전달합니다. 이것들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에 유행하는 웰빙 실험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수십 개 문화권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화학회사가 공장 제품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수세기 전부터 매일 사용했던 기술입니다. 비누풀 재배에 대한 중요한 참고 사항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식물입니다. 머리카락과 피부에 외부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내부적으로 섭취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효과적인 세정 거품을 생성하는 동일한 사포닌은 삼키기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입에 넣지 마십시오.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면 두피에 사용하기 전에 손목 안쪽에 패치 테스트를 하십시오. 열린 상처나 베인 곳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이 식물을 유럽 전역으로 운반했던 수도승들은 이 식물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식물이 수세기 동안 그들의 정원에서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샴푸 산업은 이 식물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점의 어떤 성분 라벨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도 그것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서머시시나 버몬트 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조용한 시골길 옆 도랑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이 식물에서 어떤 브랜드도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누풀은 온대, 세계 전역의 모든 생울타리, 철도선, 부서진 돌담, 버려진 정원 가장자리를 따라 자랍니다. 매년 380억 달러가 전 세계 샴푸 시장을 통해 움직입니다. 석유화학 계면 활성제는 산업 공장에서 합성되어 병입시설로 운반되고 플라스틱 용기에 밀봉되며 화물선에 실리고 창고 팔레트에 쌓이고 형광등 아래 선반에 놓이고 계산대에서 스캔되고 가방에 담겨 집으로 운반되고 짜내어 배수구로 흘러내려가고 4주 후에 다시 구매됩니다. 한편 이 식물은 북방구의 거의 모든 인간 정착지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자랍니다. 진짜 비누를 만들어냅니다. 항상 진짜 비누를 만들어 왔습니다. 마지막 플라스틱 샴푸병이 매립지에서 부서지고 마지막 라우릴 황산 나트륨 한 방울이 강으로 흘러들어 바다로 떠내려간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진짜 비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수도승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풀러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박물관 보존 전문가들은 여전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도 아마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여러분이 그것을 심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정원에 있는 야생식물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하고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심으십시오. 다음 보물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